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드디어 20개월 EMA 위에서 월봉 마감을 해 주었고요. 현재 시간은 2023년 4월 1일 오전 9시 23분입니다. 일단 이 월봉 마감을 20개월 EMA 위에서 한 건 작년 3월 이후에 무려 1년 만에 일어난 나름 조금 긴 역사적인 구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20개월 EMA에서 무려 3개월을 비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강한 큰 하락이 나왔고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20개월 EMA에서 1, 2, 3, 4, 5 거의 6개월을 삼각 수렴하면서 버텨내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엔 이 삼각 수렴이 하방으로 뚫리면서 뭐가 나왔죠? 큰 장대 하락이 나왔고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20개월 EMA 위에서 무려 전혀 의미 없는 이평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는 비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월 EMA에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결국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월 EMA가 월봉상 20개월 EMA가 깨졌을 때 큰 하락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사실상의 매집 구간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20개월 EMA를 하방 돌파했던 차트가 다시 20개월 EMA를 뚫어내면 뭐가 나왔다고요? 추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초장기 추세가 연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 거의 최저점 발바닥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뭐 다양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석도 있었다고요. 결국 이 20개월 EMA와 직전 바닥 차트와의 이격률을 평균 내 가지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어쨌든 20개월 EMA를 기준을 잡았을 때 20개월 EMA와 이 바닥 가격과의 이격률, 20개월 EMA와 바닥 가격과의 이격률, 그리고 그 평균을 내니까 충분히 15.5K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했다. 실은 365주 EMA부터 해가지고 한 15K까지, 즉 제가 뭐 폭을 넓게 잡아드린 것도 아니고 정확히 여기였죠.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매집하시고 2년간 존버치면 최소 과거 사이클 기준 몇백으로 몇 억을, 몇천으로 몇십억을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11월이었죠. 그리고 지난 11월, 12월이었죠. 시장이 극강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물론 지금 와서 차트가 올라오고 나니까 뭐 상승이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과연 이 두 개의 장대 음봉에서 감히 누가 상승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다들 뭐 몇 K 그냥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의 관점을 다들 가지고 있었죠. 근데 결국 다시 올라왔고요. 아래에서 매집 구간은 대략 10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월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때보다는 길고요. 이때는 6개월 정도였고 이때보다는 짧습니다. 이때는 13개월 동안 아래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13개월 동안. 결국 한 1년을 보통 매집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매집 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떨굼으로써 재매집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뭐 매집 구간이 충분히 길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한 번 더 또 털어내는 과정이 설사 오더라도 되게 이때보다도 더 짧게 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때처럼 앞으로 한 2년 동안 이 20개월 EMA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처럼 가는 거죠. 이때처럼 한번 털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설사 터는 과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돌아가는 것일 뿐 지금은 진짜 시간봉 볼 필요가 없다. 주봉 보시면서 장기 대응하시고
비트 이더 기준으로 최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한 두세 달 혹은 그 이상 동안 매수를 하신 분이시라면 연 단위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같은 말씀 또 드리는 거지만 차트가 그 넥라인을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는 매매 난이도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 뭐 차트가 여기를 돌파한 뒤로는 매매 난이도가 솔직히 너무 쉬워졌어요. 네. 어차피 또 장기 추세 하나는 그어질 거고, 여기 돌파, 즉 200주 EMA를 돌파하지를 못했을 때가 조금 힘든 구간이었죠. 왜냐 200주 EMA가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건 차트가 한 번 더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차트가 언제든지 한 번 더 뭐 이런 데까지 떨어지는 혹은 횡보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됐지만 지금은 일단 장기적으로 무조건 롱이다. 최소 2년 동안은 롱이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대신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추매를 할 건가 어디에서 불타기를 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 난이도가 매매 스트레스가 없는 구간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전 거의 2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솔직히 매매를 하는 시절도 없었다라는 게 제가 제 스스로 느껴지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모든 조건이 다 그냥 충족이 되었거든요. 365주 EMA가 돌파되었고 일단 첫 시작은 그거였죠. 그리고 200일 EMA, 200주 EMA 그리고 2년 동안 무려 기다렸던 2년 동안 기다렸던 이 채널이 돌파가 되었고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이 주봉상에 수렴되어 있는 이평선, 특히 60주 빨간색 60주 EMA가 돌파가 되었다는 거. 60주 EMA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거의 뭐 언제부터 이 얘기는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60주 EMA의 중요성은 지금 이 차트를 운전하고 있는 차트를 여기까지 끌어내린 세력의 의도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이평선이거든요. 뭐 여기는 계속 저항을 받았죠. 계속 저항. 이렇게 뭐 잠깐 꼬리로 뚫긴 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계속 저항을 받던 라인이었거든요. 이 60주 EMA가. 페인팅으로 뚫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이 다시 시작된 거죠. 즉 직전 2년 동안 60주 EMA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으면 이거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중장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다시 한번 뚫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개월 EMA는 우리가 1년 만에 재돌파가 이루어졌고요. 즉 1년 동안의 매집 과정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개월 EMA가 1년 만에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저는 1년 동안의 매집 과정이 끝나고 이제 가격이 분출할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0개월 EMA 위에서 머물렀던 게 2022년 4월입니다. 네. 그리고 1년 만에 재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 1년 동안의 과정은 매집의 과정이었다. 세력 입장에서도. 그 뭘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제 같은 얘기하기 입 아픈 수준이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된다 이거죠. 네. 매집이 과연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결국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세력이 매집한 구간은 요 구간이고요. 요 구간이고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때 스테이블 코인 들어간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저는 100%라고 보고 있는데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제 언론상엔 8만 개인데 저는 대략 한 1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로 즉 비트코인을 담보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충분히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여기에서 이 정도 스테이블 코인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루나가 가지고 있는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참혹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 정도 물량을 OTC 거래에서도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지금도 그렇고 이미 반감기가 지나면서 앞으로 채굴될 비트코인의 양도 적고요. 그래서 아스에이즈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다라는 드립을 칠 수 있는 근거가 아스에이즈가 여기에서 비트코인 저점 나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지기 전에 바로 탈출을 하긴 했는데 이때부터 매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인 매집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실은 FTX 하락 빔이 나온 뒤부터. 그 전까지는 보시게 되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적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FTX 리스크를 이 시장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간 양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크게 집어넣기 시작한 게 결국 FTX 빔이 터지고 나서 여기서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매집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고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히 20개월 EMA 아래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봐도 그건 맞고요. 드디어 1년간의 매집을 끝내고 이제 가격이 분출될 겁니다. 네. 그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주장했던 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세 전환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차트 매매하면서 확신을 갖는 구간이 별로 많지 않는데 이렇게 다양한 지표와 다양한 방향성들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보게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이 세력의 매집 구간이었다. 그럼 평단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평단도. 여기가 뭐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가 이제 200주 EMA를 찍은 순간부터였거든요. 여기 200주 EMA 찍었잖아요. 이때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부터인데, 그럼 대략 세력들 평단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한 28K라고 합시다. 28K부터 15K 사이에서 매집을 했으니까, 대략 얘네들 평단은 한 22K 정도 되겠네요. 22K. 22K나 한 23K 정도 되겠네요. 여기 한 20일 이평선쯤 될 것 같아요. 20주 이평선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보더라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구간 동안 이 급격하게 거래소 밖으로 빠진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때도 결국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리저브가 쭉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리저브 양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이 빠지던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잘 보세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온체인도 뭐 이상하게 활용하실 게 아니라 결국 이 추세, 계속해서 빠지던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리저브 양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서부터 일봉상에서. 즉 세력들은 이때부터 실은 10월부터네요. 10월부터. 아니다. 10월이 아니고 12월부터네요. 이때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수백을 깔아줄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매도를 쳤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나름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15.5K 어쩌면 한 22K, 24K 정도까지도 당분간은 깨질 일이
없다. 네. 설사 거기까지 오더라도 빠르게 말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고양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어 가지고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방송 녹화하기가 힘듭니다. 네. 고양이도 방해하고. 어쨌든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시간봉으로 보시더라도 결국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고점에서 리저브 양이 빠졌다라는 거죠. 꽤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했던 때보다도 더 많이 빠져서 이젠 216만 개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즉 2주 만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5만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5만 개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거죠. 들어온 물량도 물론 많았어요. 특히 채굴자들이 많이 집어넣었고 쇼텀 홀더들이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쇼텀 홀더들이야 워낙 가격 조정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긴 하지만 채굴자들도 여기에서 정말 줄기차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해시레이트율을 보면 열심히 채굴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금리 상황에서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채굴자들 물량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채굴자들 물량. 이제 그것까지 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리저브 양이 높아졌지만 또 그걸 또 가격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또한 유입이 되면서 다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네. 그게 이 구간하고의 차이죠. 보시게 되면 모양이 똑같거든요. 결국 이 구간과 이 구간, 이때도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기영이 차트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똑같이 기영이 대가리 차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더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고 가격이 여기 박스권조차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장 큰 차이가 결국 여기는 고점에서 리저브 양이 빠졌고요. 여기는 고점에서 리저브 양이 살짝 빠지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고점 박스권 구간, 특히 25.5K를 진짜 못 들었잖아요. 200주 EMA를.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바닥 구간에서 압도적으로 유입되던 스테이블 코인 양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고점에서 또 언제든지 이런 상황, 즉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리저브 양이 올라가는 상황, 즉 반대의 상황이죠. 지금처럼 비트코인 리저브 양은 줄어들고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 즉 이때의 상황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지 않고 리저브 양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큰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선물시장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봉상의 과열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보면 또 살짝 과열이 됐었거든요. 네. 초록색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 살짝 과열이 됐었어요. 이때 한번 과열되고 이때 또 한번 과열이 되니까 바로 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이 아니라 시간봉상 이렇게 펀딩 피가 과열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단기 조정은 또 나온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네. 이런 구간들이 일치되면 단기 조정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근데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니까 충분히 올릴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러면 차트를 이제 다시 여기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일단 가격이 여기에서 좀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26,000달러까지 떨어졌던 차트가 거의 4시 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26,000까지 떨어졌던 차트가 갑자기 또 급상승하면서 29,00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상승의 주체가 누굴까를 좀 이것저것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 바이낸스도 아니고요. 바이낸스 거래량이나 순간 그 바이낸스에서 낀 프리미엄을 봤을 때 바이낸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일단 거의 제로 베이스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때는 코베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끼면서 차트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지금 코베 프리미엄은 지금 제로 상황입니다. 어디냐? CM이에요. CM. 네. CM입니다. CM. 이제 대부분의 특히 뭐 투자자들이 CME를 참 무시하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CME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 빌리언 수준입니다. 네. 반엔이 어느 정도냐면 4 빌리언이에요. 네. 2등입니다. 2등. 네. 즉 CME보다도 오픈 인터레스트가 미결제 약정이 많은 선물 거래소가 없어요. 네. 그러면 CME에서 미결제 약정, 즉 새로운 계약을 집어넣으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요. 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거하고 또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CME 프리미엄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CME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끼었습니다. 네. 그게 또 상승장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CME 오픈 인터레스트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CME의 미결제 약정이 2 빌리언 수준이다. 지금 바이낸스가 4 빌리언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거래소는 CME의 오픈 인터레스트를 따라갈 수가 없다. 네. 결국 미국의 기관 쪽에서 지금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솔직히 미국 기관 입장에서 지금 거래소 압박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특히 바이낸스 압박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은 뭐 잡거래소를 쓸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은 포지션을 크게 잡는 SM 매니저나 펀드 매니저가 많을 건데 그럼 어딜 이용할까요? ETF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선물 ETF 시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CME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기관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비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CME 프리미엄과 지금 CME 쪽에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점 레벨에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CME 쪽에서 확 떨어지면 그 기관 물량 정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큰 가격이 오고요. 실제 여기에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 떨어지기 전에 여기 박스권 횡보하고 있을 때 여기 25.5K 못 뚫고 횡보하고 있을 때 여기서 CME 애들이 롱 물량 대거 정리했어요. 네. 결국 차트가 꼬라박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 CME 쪽은 조정에 코베 쪽이 움직였는데 여기 올리면서 다시 또 CME가 또 움직였거든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ME의 지금 미결제 약정이 2 빌리언 수준이고 이 2 빌리언은 전체 그냥 모든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2위고요. 2위. 네. 뭐 1위는 4 빌리언의 바이낸스고요. 그 아래가 뭐 바이빗 요 정도 수준인데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ME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저는 차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CME 쪽에서 오픈 인터레스트상 좀 자신의 계약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조정을 조금 대비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시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인 시기가 4월입니다. 4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CME 특히 기관 쪽 애들은 선물 계약을 분기별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 1월에 들어간 걸 여기에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계약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 분석이 맞다면 지금 상승장은 다음 분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언제까지? 3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즉 6월 말까지.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66, 12 시나리오가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분기부터 2분기까지가 상승장, 3, 4분기가 좀 큰 조정, 그 다음에 내년 1년 동안은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거 월봉상 봤을 때 어쨌든 1월부터 해서 양봉이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1월에 잡았던 롱 포지션을 3월에 정리한 움직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사이에 CME 오픈 이터레스트가 다시 한번 또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포지션을 이때처럼 3개월 동안 유지할, 즉 한 분기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다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사이클이 이제 이 사이클하고 조금 비슷해지는 겁니다. 6, 12 시나리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모르죠. 그냥 그대로 쭉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봐도 이 분기별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정리하는 그런 패턴까지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난 3월에 포지션 정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CME 쪽의 포지션 변화 상황과 스프레이드 변화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토요일이 되었으니까 네, 뭐 다른 차트들도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코인베이스 차트부터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일봉 마감을 어쨌든 200일 EMA 위에서 마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온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걸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기 채널 뚫는 과정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여기 117달러 혹은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뚫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11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바닥 대비 기준 코인베이스 차트가 먼저 움직였어요. 이미 111%가 올라갔죠. 그리고 고점에서 조금 그 과매수 구간을 시키고 있는 사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차트의 상승률을 다 따라잡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0.5 레벨이 여기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코인베이스 차트 상승률은 앞으로는 조금 저조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상승률하고 맞춰가려면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비트코인 상승률과 코인베이스 차트 상승률 혹은 토탈 차트 상승률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의 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충분히 얘도 좀 요런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모양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올리고 6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추세 상승, 뭐 요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완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6612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애가 GBTC죠. 네. 애가 조금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네. 이거 움직임이 조금 더 수상해요. 일단 여기 0.382 되돌림 레벨이 상당히 큰 저항이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 안 주고 일단 뚫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반등인 20달러 레벨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 구간은 좀 의문이 드리워져 있는 강한 이제 저항 레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진하다.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이 GBTC 프리미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절대치보다도 중요한 건 추세인데 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던 이 추세가 어쨌든 바닥을 찍고 쌍바닥 비슷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로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거의 한 39%, 한 40%대까지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라는 건 지금 이 미국의 비트코인 상황 자체가 암호화폐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GBTC를 지금 매수를 하겠습니까? 네. DCG가 언제 이렇게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GBTC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 확인이 되고 있다. 가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프리미엄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이 CME 프리미엄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정말 이제 거의 걱정할 필요가 설사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넥라인이라는 200주 이평선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큰 걱정을 안 합니다. 네. 물론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직 매수 포지션이 풀 포지션은 아닌 상황에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저는 어쨌든 현금을 태울 생각이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알트하고 가지고 있는 비트이더 수익률로 만족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불타기 기준이 최소 4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벽히 컨펌이 되거나 아니면 주요 주봉상 혹은 일봉상의 이평선을 터치했을 때인데 혹은 이 채널의 테스트 저항을 테스트를 한번 한다거나 그게 뭐 다 겹치는 라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여기 라인은 매수하기에 마지막 최고의 구간인 건 맞죠. 근데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안 주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조정 줄 때 저는 차라리 그때 들어갈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냥 코인 딱 하나 사는 인젝티브라는 코인 딱 하나 사고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뮤트도 뭐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결국 조정이 시원치 않게 와가지고 매수 타이밍 놓쳤는데 그냥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대신 디파이를 좀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디파이. 네. 지금 디파이가 괜찮은 게 꽤 많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단순히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레이어 2뿐만 아니라 물론 레이어 2 특히 뭐 아비트럼 기반 신생 디파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런치패드도 많이 하고 있는 잡코인들이 순간순간 많이 올라가기도 한데 다른 체인에서도 괜찮은 디파이 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그거 이제 몇 년짜리가 아니라 그냥 한 몇 주 조금 길게 보면 한 몇 개월 정도 찍먹하고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디파이가 꽤 많아요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디파이 토탈 디파이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뭐 연 단위로 디파이 농사 짓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자리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디파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뭐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근데 저는 꽤나 뭐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3월까지 디파이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한 $10,000 정도 예치해서 농사 지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한 100% 이상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알트코인이 오르면서 LP 가치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이자 받아서 올린 그 가치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찍먹하고 그냥 튀어나올 수 있는 디파이들이 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물론 뭐 한 번 잘못 걸리면 러그풀에 LP 그냥 싹 날아가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경우는 하락장이 시작되었을 때 그냥 러그풀 만들고 튀는 케이스가 있고 상승장일 때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러그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충분히 찍먹하면서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적기인 것 같아요. 디파이 시장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 쪽은 솔직히 이제 저는 NFT는 이제 제가 생각한 NFT는 저게 아닌데 결국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화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이제 찍어내는 식의 NFT 프로젝트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NFT도 지금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NFT 거래량이 커질 거 생각하면 충분히 뭐 몇 배 혹은 몇십 배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던데 저는 이제 크게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NFT는 그냥 뭐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NFT를 제외한다면 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NFT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대신 저는 디파이 쪽을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디파이 찍먹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쪽으로 투자 방향을 지금은 일단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이더는 그냥 존버하고 알트들은 최대한 좀 디파이 찍먹 쪽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야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상황이에요. 네. 현물은 그냥 비트이더. 그 다음에 알트는 일부 그냥 알트 빼고는 일부 그냥 몇 년 존버할 알트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디파이 쪽으로 가서 수익을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워낙 좀 이더리움이나 레이어 2 쪽 디파이 풀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스모시스에 보면 1월 중순부터 해서 3월까지 600%가 올라간 알트도 있고요. 네. 충분히 찍먹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대신 그 락업 기간을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락업 기간도 어떻게 조정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00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락업 기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 수 있게 락업 기간 해제 기간이 순차적으로 올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LP풀을 다 쪼개 가지고 이해되셨나? 그게 좀 어려운 개념. 예를 들어 16일 락업이 걸리게 되면 16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씩은 LP가 언락이 되도록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맞춰 놓은 거죠. 네. 그리고 가격 괜찮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다시 락업 시키고 본딩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위험한 가격인데 뭐 알트 차트나 아니면 비트코인 차트가 좀 조정 레벨이다 그러면 풀린 건 또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락업 기간이 존재하는 LP 풀들은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두 달 만에 600%가 올라간 코인도 있고 한 달 만에 지금 200% 넘게 올라간 코인들도 있고 해가지고 특히 600% 올라간 코인이 상당히 지금 저한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스트라이드라는 코인인데 쉽게 말하면 코스모스 생태계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1월 저점 대비 600% 넘게 올라가고 지금 살짝 조정이 왔거든요. 저는 얘가 지금 수익을 제일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다시 또 LP 풍차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냥 이더리움계의 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에어드랍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당연히 리퀴데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받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LP 풀이 TVL이 올라가게 되면 정해진 이자를 나눠 먹는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르면 모를수록 분배되는 이자나 아니면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마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리퀴데이션 갭을 정해놓고 지금 근데 가끔 보다 보면 USDC 쪽에서 빵꾸가 납니다. 특히 저번에 USDC 악재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캡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로 그때 집어넣었는데 순간적으로 캡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찾아다. 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아비트럼 계열 덱스들이 디파이 풀들이 좀 우후죽순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적당히 그냥 찍먹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락업 기간 없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매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자기가 조금 그래도 자신 있고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된 뭐 단타에 자신 있으면 단타 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추세가 시작되었고요. 네. 이제 정말 초장기 사이클로 시장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나름의 확신은 생겼습니다. 네, 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뭐 날씨도 좋고 네, 비트코인 상황도 좋고 남부지방은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길어야 이제 다음 주 초면 벚꽃 즐길 시즌도 딱 다 지나갈 것 같긴 한데 뭐 위에 서울이나 아니면 북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충분히 잘 즐기시고요. 네. 뭐 이 시장도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장기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분석이 조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네. 여기 구간을 못 뚫을 때가 참 어려운 구간이었지. 일단 여기를 뚫은 순간부터 해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존버하는데 무슨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분석이 의미가 없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했다. 추세가 나올 거고요. 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장기 홀딩 하시면 됩니다. 네. 장기 홀딩 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사이클이나 뭐 이런 사이클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